부동산에서 여성 접대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의 소지는 없을까요?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지난 2달간 조금 바빠가지고 제가 기존 영상 편집해서 올리는 걸로 대체를 하고 오늘에서야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마 이번 달까지는 조금 바쁘고요. 다음 달부터는 그래도 더 자주 영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한테 문의 메일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중복되는 질문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는 다는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대신 모두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 그 다음에 중복되어서 계속 들어오는 질문들, 이런 것들은 제가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내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마침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건물을 최근에 하나 사셨는데 질문 주신 몇 가지가 다 같이 알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허락을 받고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공유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개인정보 부분만 빼고 나머지 부분들을 답변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은 며칠 전에 지방에 있는 6층짜리 상가를 하나 매입하셨고요. 가족법인 설립해서 매입하셨다고 합니다. 법인 설립해서 하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그걸로 절세라든지 여러 가지 툴을 활용하셔서 앞으로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잔금은 6월 7일에 치르기로 하셨대요. 왠지 아시죠? 6월 1일에 재산세 기준일이잖아요. 지금 3월 15일인데 어제 온 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저께 계약하셨겠네요. 근데 3달 후로 밀어넣으신 건 굉장히 잘하신 선택입니다. 1년치 재산세가 줄었죠. 그리고 임대료 관련해서 저한테 쭉 보내주셨는데 아마도 한 4% 정도 수익률 나올 수 있게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지방인데 수익률 4%가 매입가가 맞냐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생각을 조금 이건 다르게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상가 영상 관련돼서 풀 영상으로 올려드린 게 있는데 그건 구분 상가였죠. 전체 건물 중에서 아주 일부분을 분양을 받거나 매입을 하든 경매로 받았든 아주 일부분을 사는 케이스예요. 이렇게 일부분을 사는 케이스는 땅값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거의 없어요. 그 영상에 악플 다시는 분들 중에는 너는 땅값은 생각도 안 하냐, 이 비전문가, 전문가야 막 하면서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구분상가에서는 땅값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는 완전히 이제 완성되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건물들에서도 거의 수익률 위주로만 움직입니다. 거기에서는 땅값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꼬마 빌딩이라고 하죠. 꼬마 빌딩 정도이고 또 노후도가 조금 되었다면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커져요. 그러니까 꼭 4% 수익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땅값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생각해야 될 수도 있다. 현재 제가 건물의 상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 신축인지 구축인지 일단 써주신 내용만 봐서는 구축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위치라든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수익률만 보자면 대충 눈으로 계산했을 때는 한 뭐 4%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건물을 사셨고요. 6층짜리 한 층에 한 명의 임차인들이 있는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매입하신 포인트는 아마도 이게 아닐까 싶은데 몇 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않으셨고 관리비는 현금으로 받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계셔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세는 상가의 시세보다도 월세가 저렴하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월세가 저렴하면 상가 시세도 저렴할 거고요. 더 면밀히 판단을 해보셔야 한다면 실거래가 사이트들 있죠. 뭐 디스코라든지 그 밸류맵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땅 기준으로 토지 평당 얼마 정도의 보통 거래가 됐었는지 주변 것들이 그걸 살펴보시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겠죠? 얼마나 빈번하게 거래가 되는지도 보셔야 돼요. 돈이 흘러다니는 지역일수록 훨씬 더 가격도 잘 오르고 내가 빠져나올 때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가격 대비로는 내가 얼마나 싸게 산 건지 비싸게 산 건지를 또 한 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얼마나 그 주변에 빈번한 거래가 일어나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매하신 포인트 중에 뭐가 있죠? 임대료를 상당 기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싸다. 토지라는 부분을 빼고 수익률로만 본다면 만약에 그 부동산이 4% 정도의 거래가 되는 지역이다 라고 했을 땐 월세 100만 원을 올릴 때마다 3억씩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면 330만 원만 올려도 거의 10억 정도 가치가 올라가요. 상가 투자하는데 최고의 장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가치를 능동적으로 올릴 수 있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올릴 수도 있고 임차인 교체 이런 걸 통해서 올릴 수도 있죠. 애초에 임차료가 저렴하게 형성된 상가를 사서 그 다음에 현실화를 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돈을 꽤 많이 벌 수 있다. 이게 상가 투자의 핵심입니다. 임대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팍팍 올리기가 어려워요. 임차인들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올리기에는 마음에 동정심이 생겨나고 근데 저 사람이 진짜 힘든 건지 말로만 힘든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임대료를 쉽게 못 올리고 있었던 그런 상가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사에도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거나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 데려가서 편의점을 해보신 분은 편의점만 봐도 대충 이거 매출 얼마 나온다 알거든요. 뭐 예를 들어 한밭집을 해보신 분은 한밭집을 대충 이 정도만 봐도 아 여기 식수가 얼마나 되고 회전율이 얼마나 되니까 이 정도 매출 나오고 한 달에 얼마나 가져갈 거야. 다들 압니다. 주변의 분들을 데려가서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 또는 그냥 물어볼 필요 없이 주변에 그런 매장들의 월세 시세만 알아보셔도 좋아요. 그 시세가 결국 답니다. 주변 시세에 맞춰서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세만큼 현실화만 시킨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꽤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상가 투자를 제가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있는 거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공부하신다면 우리가 공실 없이 꽤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얼마 정도의 수익률이 나와야 잘 팔릴 수 있는지 또는 토지 대비로 얼마 정도 가격에 잘 팔리고 있는지를 면밀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마침 질문을 주신 분은 꽤나 제가 봤을 때는 지식도 있으시고 제 영상도 많이 보신 분이라 여러 가지 적절하게 잘 판단해서 하셨으리라 예상을 해봅니다. 자, 질문들의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료는 계약일에만 변경이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관리비도 올릴 수 없는 건가요? 첫 번째는 임대료는 우리가 보통은 한 2년마다 계약을 하죠. 근데 5년 계약도 있고 1년 계약도 있고 그때그때 다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을 갱신할 때 5%까지밖에 못 올리게 해놨어요.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5년일 때, 10년일 때는 5년, 10년 동안 못 올리잖아요. 너무 불합리하죠. 그래서 원래는 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만 지났다면 주인은 올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상호 합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임차인도 합의를 해야 된다는 소린데 합의를 할까요? 안 하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소송으로 가기는 또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2년 계약이기 때문에 1년만 더 있으면 올릴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소송을 한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보통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그냥 올릴 수 있어요. 관리비는 특히나 명시를 안 해놓는 경우도 많고 명시를 해놓으면 실비정산으로 많이 해놓죠. 실제로 들어간 관리비이기 때문에 관리비를 올려서 부과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개인들이 관리하던 꼬마 빌딩, 관리사무소도 없고 주인이 대충 현금으로 받아서 본인이 청소하시고 본인이 방화관리자, 소방관리자 이런 거 따가지고 엘리베이터 이런 거 해가지고 직접 하시거나 약간의 용역만 주시고 대부분 본인이 관리비를 수취하시는 경우에는 정액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계약서에 평당 2,000원 이렇게 적으신 분도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계약서를 일단 먼저 살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액제가 아니고 실비정산이라든가 또는 표기가 없다든가 하면 적절하게 올리실 수 있고 아니라고 한다면 다음 계약을 하실 때는 거기에다가 관리비한 내용도 실비정산으로 기재를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가임대료 최대 5% 인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부동산에서는 9% 말씀해 주십니다 라고 하셨어요. 2018년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됐죠. 그 전까지는 9% 올릴 수 있었고요. 지금은 5%만 올릴 수 있습니다. 중개사도 사람이고 그러니까 실수를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물론 어느 조직이나 어느 집단이나 일정 퍼센테이지는 항상 사기꾼이 있으니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중개사를 무조건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중개사님들은 당연히 우리네처럼 정상적이고 일반적이고 선의를 가진 좋은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실무를 하시다 보니까 계약을 해야 되고 계약서도 써야 되고 팔아야 되고 또 물건을 따와야 되고 너무 바쁘신 와중이라 모든 물건과 모든 법령에 대해서 모든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항상 꿰고 있을 수는 없어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뉴스만 보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계속 팔로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언은 계속 여러 부분에서 구하되 실제적인 체크는 본인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인상폭은 5%가 많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건물을 관리해주는 업체를 통해서 처음 세팅을 의뢰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셨는데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시고 가까워서 또 은퇴를 하셔서 시간이 많고 소일거리가 필요하시다면 직접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웬만해서는 무조건 관리업체에 맡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관리비 조금 더 수취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요. 훨씬 쉽습니다. 중개사분들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도 조율을 직접 하면은요 나중에 여러 가지 피곤해지고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중간자가 있는 게 훨씬 좋고 어차피 관리비는 받아서 낼 거잖아요. 임차인들한테. 그러니까 업체를 세팅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해당 지역에 안 사시거나 또는 본업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맡기셔야 한다. 업체를 추천해 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신 것 같은데 업체는 현지 조달이 맞습니다. 지역마다 서울에 있는 업체가 지방까지 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물론 물건이 대형이거나 수수료를 많이 준다거나 또는 광역으로 취급하는 업체들도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해당 지역에
지도를 켜놓으시고 거기에 해당 지역에서만 검색 체크박스 하신 다음에 종합관리 또는 미화용역 또는 청소용역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종합관리라는 회사가 여러 군데 다 나올 거예요. 그런 데가 보통 미화, 뭐 엘리베이터, 전기, 소방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견적을 좀 주세요 하고 주소만 주시면 주소 지번만 보고 이 사람들이 견적을 보내올 겁니다. 여러 업체들을 비딩해 보시고 그 비딩 결과 가장 좋은 조건인 곳과 계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의 금리가 3.5% 정도를 내시나 봐요. 거의 수익률하고 붙어있죠. 0.5%밖에 차이가 안 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사람마다, 법인마다 뭐 법인의 매출이 있는지 없는지 물건이 어떤지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대출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조건마다도 달라져요. 만기는 언제냐, 중도상환 수수료는 얼마냐.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많이 해보셔서 많은 대출 상담사와 상담을 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저는 맞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네요. 그리고 2층, 3층은 노래방, 4층은 아로마, 안마. 한 명의 임차인이 10년 정도 사용 중이고 4층은 보증금도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여성 접대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의 소지는 없을까요?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유흥 쪽을 잘 알지는 못해가지고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으나 현황을 눈으로 보시고 또는 중개사나 전 주인한테 물어보셔서 아로마, 안마, 노래방, 여성 접대소 이런 키워드가 벌써 유흥업소의 느낌이 나잖아요. 유흥업소가 되게 되면 취득세도 12%로 중과되게 되고요. 재산세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보셔서 중개사님한테 전소유자한테 재산세 납부 영수증도 좀 받아보시고 지자체에도 한번 여쭤보셔서 이게 유흥업소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분류될 수 있다면 또는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분류된다면 이거에 대한 취득세는 매도자가 지급을 한다. 또는 임차인에게도 이걸 물릴 수 있어요. 뭐냐면 많은 건물주들이 유흥업소가 들어오는 걸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유흥업소가 들어올 때 만약에 이게 유흥업소로 분류가 되면 중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 이런 특약사항을 넣고 월세로 또는 관리비로 아예 비싸게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똑같은 건물에 똑같은 층에 있는 다른 상가보다 유흥업소로 분류된 상가들은 월세나 관리비를 굉장히 많이 내요. 세금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그렇게 책정이 되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년 정도가 됐다고 하시니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도 아니죠. 그러니까 다음에 계약을 갱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영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해보세요. 계속 있고 싶어 할 것 같다면 만약에 이게 중과되면 중과되는 만큼을 본인이 지불한다라는 걸 특약사항에 넣으시고 보증금도 조금 많이 높여받으세요. 그렇게 재계약을 하시는 게 맞을 거고 그렇게 하시는 게 우선 갑자기 세 가층이 공실 나는 것보다 이걸 체크하셔가지고 협상을 하시는 게 우선 좋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매입하고 나서도 한 2달까지인가는 다시 뭐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이러면 중과 부분은 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고 있던 관리비를 없애고 월세로 전액 돌리고 추가로 층마다 관리비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여쭤보셨는데 관리비를 월세로 돌린다는 표현은 월세 증액이잖아요. 상가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어렵겠죠? 다음 계약 갱신할 때 상가마다 임차인마다 계약 날짜가 다를 거잖아요. 그때 갱신할 때 세팅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4층에는 보증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기존 임대인은 2층, 3층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층마다 2천만 원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겠죠? 예, 다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번에는 그냥 2층, 3층, 4층 통합 계약을 하시고요. 거기에 이제 보증금을 잡아놓는 게 맞으실 것 같고 전체 상가잖아요. 지금 구분 상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표준 계약서 좀 짧은 버전 말고 일반 계약서로 하면 놓치는 부분도 많고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건물주 입장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잘 적어놓은 계약서를 세세한 내용까지 다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이 건물은 전체적으로 10개월치의 월세를 보증금으로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월세가 100이면 보증금이 1000 이런 식이죠. 근데 최소 20개월치는 받으셔야 된다. 왜냐면 임차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월세를 한 3개월, 관리비도 한 10개월 밀리고 잠적을 탄다든지 또는 내부에 불이 났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는 권리도 넣어야 되고요. 보증금으로 보호도 받아야 되잖아요. 보증금을 높이고 특약사항을 넣는 계약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10개월치로는 좀 모자라요. 명도 소송하는 데만도 최소 6개월 걸리고요. 또 밀린 월세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관리비도 밀렸으면 관리비도 결국에는 건물주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증금은 계속해서 증액을 해나가시는 걸 임차인을 바꾸던
재계약을 하던 어쨌든 보증금은 계속해서 올려가시는 걸 권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5층 같은 경우 계약서상 175만 원인데 현재 100만 원 받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사정을 봐주신 거 아닐까 싶어요. 이런 경우에는 5% 상관없이 원래 100에서 175로 한 번에 올라가는 것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눈에 보이는 거는 다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오늘 이 부분들은 앞으로 상가 투자를 하실 때도 다른 분들도 다 같이 참조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분은 사실 구매한 다음에 어쨌든 잔금 치르기 전에라도 보내주신 게 어디예요. 근데 웬만해서는 사기 전에 문의를 주시면 그나마 조금 더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메일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답을 못 드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그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니까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